지금 이 시기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 교통 이슈. 지난 16일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의 연쇄 추돌 사고로 4명의 사망자와 수십 명의 중학생을 다치게 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대형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남해 고속도로 창원 1터널 교통사고 조사가 한창인데 현장 CCTV와 블랙박스만 봐도 연쇄 사고와 사망 원인 밝혀진 것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주행속도와 차간거리 산출을 위한 3D 스캐너가 투입되는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의 합동조사가 있었죠. 네. 사고차 블랙박스와 터널 안 페이스웨이러 TV 등과의 비교를 통해서 사고 원인이자 또 운전자 과실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밀조사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닝 후미를 받아서 말씀처럼 탑승자 4명을 사망으로 몰고 간 버스 운전자와 또 가해 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은 버스 운전자를 밝혀내서 그 책임을 묻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죠. 네. 이런 사고의 중심에는 터널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는 꼬리 무는 대열 주행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또. 네, 그렇습니다. 경찰도 어두운 터널이라는 점과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없는 대열 운행을 연쇄 추돌의 핵심 요인으로 짚었죠. 네네. 도로교통공단 울산 경남 지부의 그 표승태 교수도 네. 앞차와의 사이를 최대한 좁혀 바짝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대열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거리 확보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을 했고요. 네. 요즘은 그 방향 지시만 제대로 켜줘도 보부 운전 48%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홍보를 하는데 네. 좌석 뒤의 착용 방법처럼 상관관계는 아주 크다고 보여집니다. 코앞에서 켜자마자 들어가는 현실은 좌석 뒤를 느슨하게 착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형식적인 셈이 많기 때문인데요. 네네. 이런 운전자들의 성향을 본다면 대열 주행은 결국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게 말이죠. 법이 정한 차간거리를 유지한다면 반드시 끼어드는 차들이 많아서 대열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방향 전환 신호를 하면 더 빨리 달려드는 또 분위기라서 틈새를 안 주는 게 그 대열 주행이고 결국 제동과 회피 문제가 참화를 불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대형차, 특히 그 화물을 많이 싣는 차일수록요. 네. 짐 무게에 따라서 제동 거리가 달라지고 가속도 반응도 더 늦어진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운전자들이 과적을 하는 게 현실이죠. 네네. 그래서 거의가 탄력 주행을 하는데 만약 이런 틈새가 있다고 해서 작은 차들이 무조건 끼어든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게요. 전방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급제동을 하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된다면은 네네.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그 큰 차일수록 좌석은 높지만 네. 이 높은 좌석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한 그 시야 사각지대는 더 많고 또 상대적으로 가속과 제동이 둔하기 때문에 네. 동반 주행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내 차를 보고 피하거나 또 보호해주겠지라는 기대는 오산이기 때문인데요. 네. 대형차 입장에서는 작은 차들이 주변에 있는 자체를 제일 싫어한다고 할 정도죠. 더욱이 그 어두운 야간 운행일수록 위험수위는 높을 수밖에 없는데 고속도로 이용료 할인 문제 때문에 대형 화물차의 그 야간 운행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인 만큼 네. 추월할 때는 반드시 그 전조등을 몇 번 켜주는 것도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 SUV 급제동 연쇄 반응은 멈춘 차까지도 받치고 또 받는 상황이라 이 차간거리 유지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 사전 단속이 불가능한 건가요? 네, 그 안전거리 확보 규정에서 세부 사항이 구체화 안 돼 있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고요. 또 안전거리 미확보로 단속이 되더라도 벌점 10점에 범칙금 5만 원이 처벌이 다라고 합니다. 네네. 하지만 이번 연쇄 추돌에는 시속 70에서 80km 사이 속도로 달리던 9대의 차간거리가 약 15m 정도밖에 안 됐다는 데 있습니다. 네. 속도와 비례되는 안전거리는 정상적으로는 80에서 90m 사이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차간거리가 15m밖에 안 되는다면 이마저도 예. 안 지킨 결과가 되는 것이죠. 너무 바짝이죠. 15m면. 그렇습니다. 예. 네, 그 구체적인 거리 기준은 없더라도요. 네네. 대열 운행은 그 사고 발생 원인이 된 만큼 이번 안전거리 미확보 문제는
과실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셈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안전거리 기준도 필요하지만 그 통상적 차간거리를 무시한 대열 운행 때문에 결국 약한 경차 탑승자만 희생된 만큼 일종의 이런 경우도 난폭 운전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게 보는 게 사회적 분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네네. 어쨌든 그 희생은 경차로 집중이 됐죠. 네. 그 4명의 사망자를 낸 모닝도 급제동을 했지만 네. 앞버스를 받은 1차 충격을 받은 후 또 곧바로 뒷버스가 추돌하는 이런 연이은 충격 에너지가 네. 결국 사망으로 몰고 간 셈이 됐습니다. 네. 더욱이 차체가 나약하고 작은 경차이다 보니까 탑승객 보호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위험도를 높였죠. 네. 차라리 버스 대회를 피해 양보를 하거나 옆 차선으로 운행을 했다면 이런 안타까운 희생은 강요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아울러 그 대형차 사이나 좌우측 주행은 가급적 피할 것을 권장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큰 사고가 났는데 앞으로 이 고속도로 대형 사고 어떻게든지 예방하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김경배 교통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